오늘부터 이제 미적분, 이제 미적분이지? 과목 이름은 미적분이야? 그치? 과목 이름 미적분인데, 이게 지금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줄게. 미적분. 이제 처음에 수열의 극한이 나와. 수열의 극한이 나오고, 이제 여기서 이제 급수. 해가지고 같이 급수. 이렇게 나오고 이제 미분 적분이 나오거든. 자, 요거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너희들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삼각함수 수월에서 배웠던 거 알지? 기억나지? 기억이 나야 돼. 기억이 나야 되는데 이거 할 때 이제 지수 함수라든가 어떻게 하니? 지수 함수라든가 로그 함수, 삼각함수 이런 것들의 극한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너희들 이미 사실은 극한은 알고 있잖아. 수1에 수2에서 다 배웠잖아. 함수의 극한을 배웠지. 사실은 이 수열의 극한이라는 과목, 이 단원 자체가 예전에는 미적분 1에 있었어. 수열의 극한, 함수의 극한, 미분 적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사실 나는 맞다고 생각해. 근데 얘네들은 뭐냐면은 이게 왜 여기 왔냐면 수열의 극한이 어려워.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문제가 어려워.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간단해. 그냥 우리 수열의 일반항 구해놓고 나서 그 수열이 극한으로 갈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 과정이거든. 어렵진 않은데 문제가 어려워. 내 문제를 어렵게 내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렵게 낼 수 있어 정말로. 그렇게 어렵다 하니까 그냥 어렵대 그럼 뒤로 빼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야. 나는 이게 논리적으로 굉장히 안 맞는 구조야 현재로서는. 자, 요것이 조금 그냥 어떻게 보면 미적분에서 좀 이렇게 뭐 깍두기처럼 이렇게 따로 떨어져 나와 있는 느낌이고, 그 다음 이제 미분 적분을 하게 되는데, 자, 지금부터 요 생각만 해야 돼. 너희들은 이미 다 했어. 이미 다 했다고. 왜냐면 수2라는 걸 배우면서 거기서 이미 미분 적분 다 했어. 내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라고 했지? 미분은 뭐다? 접선의 기울기다. 적분은 뭐다? 면적이다. 그것만 생각하면 돼. 대신 수학 2에서 했던 것들은 다 다항함수만 갖고 있잖아. 2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거 갖고만. 그런데 이놈의 미적분 과목에서는 이 미분 적분을 뭘로 하느냐면은 얘네들로 해. 그 차이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이제 그 다항함수라고 하지. 다항함수. 자, 수2에서 다항함수의 미적분을 쓰면은 이것을 다뤘다면은 이 미적분 단위에서는 얘네들 우리 뭐라고 하냐면 초월함수라고 해요. 초월함수. 그럼 얘네들에 대한 초월함수에 대한 미분 적분을 지금부터 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야. 근데 자, 지금부터 그래서 조금 어려워지는 건 뭐냐면은, 자, 우리는 다항함수라는 식을 딱 보면은 대충 이게 어떤 모양이겠다라는 건 유추가 가능하지. 어떤 모양이라는 게 유추가 되면 어때? 접선의 기울기라든가 면적을 구할 때 굉장히 직관적인 어떤 방법을 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거야. 그런데 얘네들은 그냥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그 자체만 가지고는 우리가 그래프를 다 알지. 우리 이미 다 배웠으니까 그래프를 다 알지만 얘네들이 막 곱해져서 나온다고. 얘네들 막 곱해져서 나와가지고 그것에 뭐 적분을 구해라, 뭐 미분을 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 그래프를 머릿속으로 상상을 할 수가 없어진다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은, 자, 미분과 적분, 미적분에서의 초월함수의 미적분은 내가 기계가 됐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할 줄 알아야 돼. 그냥 미분 딱 어떤 함수 보자마자 바로 미분 돼야 돼. 그 정도로 연습이 돼야 돼. 그러니까 그것만 되면 돼. 그러면은 자, 우리 수2의 다항함수의 미적분 할 때 미분의 활용 같은 거에서 뭐 했냐? 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뭐 속도 가속도를 구해라 이런 것들을 했지. 그리고 뭐 적분의 활용에서는 뭐 했어? 면적, 넓이 구해라. 거기다가 플러스 뭐 속도 가속도 또 하나 나오고 이런 것들 나왔잖아. 자, 얘네들한테서도 똑같이 나와. 아무것도 다를 거 없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그냥 뭔가 수투에서 제대로 이게 배워놨다라고만 한다면은 여기서는 내가 주어지는 함수 자체를 미분 적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 돼버려. 미분 적분만 할 줄 알면 돼. 근데 그 미분 적분이 다음 함수처럼 식이 하나가 아니라는 게 문제야. 자, 삼각함수 6개 있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다가 역수가 있잖아. 사인의 역수, 코사인의 역수, 탄젠트의 역수. 일단은 그 수원에서 안 배웠어 아직은. 근데 수투에서 그게 나와. 그것들의 미분 적분 총 6개 나오지. 로그 함수의 미분 적분 나와야지. 로그가 이제 뭐 ln이라는 게 나오고 자연 로그 상수 2라는 게 나오는데 뭐 2라든가 있을 때 2가 아닌 경우에 이런 경우에 막 각각의 것들 이제 적분 있잖아. 더 힘들어. 기본적으로 적분이 훨씬 더 힘들어요. 적분이 힘든데 그 적분들 뭐가 나오고 있어. 다 이거 적분해라 저거 적분해라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적분의 기법들 적분법 해가지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은 다 공식 외우고 있는다고 되느냐? 그렇지도 않아.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의 미분과 적분을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냥 딱 요거 하나야.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문제 푸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근데 일단 먼저 미분하고 적분하는 것들이 완벽하게 내가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가장 핵심이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열의 극한 요것은 좀 아까도 말했지만 좀 깍두기처럼 떨어져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지금 오늘 수업하면서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 처음 나갈 게 바로 수열의 극한이야. 자, 수열이라는 거 있지, 수열. 우리 수열. 수열 기억하니? 시험 봤잖아, 이번에. 이거보다 시험 봤으니까 잘 알고 있겠지? 보통 이렇게 뭐 A, N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 이 사실은 우리가 수열이라는 것을 접근할 때는 조금 이런 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정의역이 자연수로 이루어진 어떤 함수라고 생각을 해도 나쁘지 않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수열 AN이 있는데 이 N이 엄청나게 커진다고. 그렇게 됐을 때 이 수열의 값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게 그냥 수열의 극한이야. 다른 게 하나도 없어. 함수 극한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잖아. 예를 들면 이런 거지.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를 알파라고 했을 때 알파를 향해 한 뼘씩 가까이 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얘는 없어. 그냥 수열의 극한은 오로지 하나야. 무한대로 가는 것밖에 없어. 왜냐하면 수열이라는 게 뭐야? A1, A2, A3 그러니까 1, 2, 3, 4 이렇게만 돼 있지 이 가운데 뭐가 있는 게 아니거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자체는 그냥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것만 우리가 다루게 된다는 거야. 그렇게 어렵진 않지. 대신 이제 식 자체가 어렵게 나오니까 그 식에서 그 극한값을 우리가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 그게 차이가 있는 거야. 자, 봅시다. 일단 우리는 이렇게 n이 여기 있는 숫자 n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을 때 그 값이 뭐냐? 우리 그것을 수열의 극한이라고 하고 표시는 똑같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n은 이렇게 우리가 그냥 쓰면 돼. 저것이 어떤 하나의 숫자나 어떤 하나의 실수로 갈 때 우린 이것을 뭐라고 했지? 극한값. 극한값이기도 해. 극한값이기도 하네. 그치, 수렴한다. 수렴한다라고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어떤 하나의 값으로만 가지 않으면 돼. 어떤 하나의 값으로만 가지 않으면 되면 그것을 우리는 발산한다라고 해. 자, 리미트 만약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n이라는 수열이 예를 들어 무한대로 갈 수도 있겠지.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도 있겠지. 그지? 이런 것들을 일단 우리 뭐라고 한다? 발산한다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AN이 이런 것들이라고 보자. AN이 마이너스 1의 n승 이런 수열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되잖아. 그치?
얘는 뭐다 맞죠? 우리 이게 배웠어. 진동한다 그래. 진동. 자, 이것을 우리 진동한다라고 그러고, 진동은 발산의 일종입니다. 진동은 발산의 일종. 진동한다, 발산한다. 발산한다, 진동한다, 발산한다지만 발산한다 해가지고 진동한다 이건 아니야. 그것만 좀 기억을 해주고,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어. 자, AN이 예를 들면 어떻게 해볼까? 마이너스 1에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에 n승 이런 걸로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n이 1일 때 뭐니? 마이너스 2분의 1. n이 2면은 플러스 4분의 1, 8분의 1 이렇게. 자, 이렇게 점점 진동을 하고는 있지만 점점 0을 향해 가고 있지. 근데 이것은 수렴일까 발산일까? 이건 수렴이야. 이거는 수렴이야. 그러니까 이게 진동한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발산하는 건 또 아니라는 거야. 자,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게 수열을, 그러니까 이건 뭐야? 우리가 수열을 딱 보고 뭘부터 해야겠냐? 판단을 해야지. 수열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수열들 있지?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이거 알고 있잖아.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뭐가 제일 많이 나올까? 등비요. 등비 수열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등차 수열은 무조건 발산하잖아. 어떠한 경우에도 발산하잖아. 아무리 기울기가 이 낮은 기울기라고 해도 무조건 발산하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항상 등비 수열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된다. 자, 그럼 뭐 이 극한값에 대한 성질 그 다음에 나와 있는데, 성질은 뭐 물고 말고 또 없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지. 자, 그냥 한번 적어봅시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상수 곱하기 a는 얘는 상수가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마이너스 bn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마이너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꿔서 이 안에 있는 것을 나누어서 사용을 해줄 수도 있다는 것이고, 자, 그 시그마와는 다르게 얘는 곱셈도 가능합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을 따라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이런 식도 다 가능하다는 얘기고,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모 분자에 넣어도 상관없어. 그냥 가능해.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문제로 풀 때는 어떤 식이 되냐면은, 자, 만약에 이런 문제도 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요 알파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베타예요 라고 되어 있으면 그냥 요거 자체가 알파라는 숫자로, 이거 자체를 베타라는 숫자로 바꿔가지고 계산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거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 닫혀있기 때문에. 정신 차려. 학교에서 힘들었니? 자, 방학을 어제 한 거야 그럼? 네. 방학 하자마자 기숙사로 아기 구렁텅이로 들어가서 또 뭐지? 애들 다 놀지 않니? 네. 안 노냐? 공부하죠. 나 공부해? 다행이네. 꼭 공부를 해라. 자, 이제 수열의 극한값을 하나하나 계산을 해봐야겠는데, 결국 뭐냐면은, 우리 혹시 기억나? 내가 너희들 수학 1, 2를 처음에는 내가 안 가르쳐서 너희들이 그것을 알고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부정형의 꼴을 우리가 고치는 거 기억나? 어떤 함수가 뭐 루트분에 있을 때 뭐 0분의 0꼴,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이런 거 있었잖아. 그치? 기억나? 그것이 지금 이 수열의 극한에서 계속 등장하는 문제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될 거야. 자, 그럼 뭐 이제 수열의 극한이 수열을 문제할 때 우리가 계속 뭐 했었니? 근데
수열할 때 내가 되게 집중해서 가르쳤던 게 뭐였던 혹시 기억나? 수열 문제는 무조건 이것만 구하면 끝이야 막 있었잖아. 일반항, 그 일반항. 여기서도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야 되는 경우가 꽤 있어. 그러니까 내가 논리적으로 이 수열의 일반항을 정확하게 구하는 것들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자, 수열의 극한값 봅시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될 것 같은데. 자, 다음 페이지. 거기에 보면은 수열의 극한값을 계산해가지고 처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는 게 나와 있어. 어떤 수열을 내가 극한을 보냈더니 얘도 무한대 얘도 무한대더라 이거야. 어떤 수열이었는데 근데 결국에는 너희들 이것은 함수의 개념하고 완전히 동일하게 적용을 시켜도 상관이 없어. 이건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지. 기억나?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만약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분모의 차수랑 분자랑 분모의 차수가 같으면은 그냥 최고차항의 그냥 개수비로 끝나는 거지만 분모의 차수가 높으면은 어떻게 되겠니? 0. 얘가 무한대로 가고 얘는 상수로 남는 거기 때문에 0이 되고 얘가 얘 차수가 더 높으면은 무한대. 그냥 그렇게 된다라는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야. 자, 다음 마이너스 그 다음에 요거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이거 많이 했으니까 내가 그냥 좀 스킵하면서 지나간다고 생각해. 자, 이거 뭐야? 인수분해가 될 거야. 아마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고 유리화를 하거나 유리화랑 인수분해. 유리화나 인수분해를 통하면은 다항식을 최고차항으로 묶는 것 자체가 뭐냐? 그게 인수분해잖아. 인수분해하고 유리화라는 거 하면은 거의 대부분 이것도 답이 나온다. 자, 1-4번하고 1-5번 있지? 그거 두 개는 좀 별표로 좀 엄청 중요하다. 수열의 극한과 대소관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야, 덥지 않냐? 그래서 내가 속하기 너무 싫어. 그 진짜로. 그래서 내가 어제랑 다 찍어 놓을 테니까 학교 가서 좀 보고 여기 와서도 보고 이게 뭐냐 이어폰 좀 갖고 와. 저 태블릿으로 좀 볼 수 있게 저기 수업 다 찍어 놓고 있으니까. 알았지? 자, 수열의 극한의 대소 관계인데 어떤 수열이 있잖아. 봐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내가 알파라고 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을 내가 한번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 근데 어떤 수열 cn이라는 게 한번 내가 있다라고 치면은 어떤 수열 cn이 있는데 이 cn은 항상 an보다는 크고 bn보다는 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를테면은 이거 좀 요런 습관을 좀 길렀으면 좋겠는데 너희들도 뭐 어떤 시기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그것을 좀 시각화하는 거에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어. 이를테면 이런 거야. 자, a에는 이런 함수가 되는 거고 물론 여기 땅땅땅땅 이 자연수만 해당되겠지만 bn 같은 경우는 요런 그런 뭐 함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cn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이 됐든지 간에 이 안에 어떤 그런 이 안에 존재하는 어떤 수열이 되지 않겠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요런 것들이 만족하고 있다라면은 자 알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 베타 요게 성립한다라는 얘기야. 야, 이 식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하잖아. 그런데 애들이 요거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유를 뭐냐면은 이 안에 있는 cn 자체를 문제를 좀 이상하게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 그래서 내가 실제로 얘를 cn만 남겨놓고 뭐 예를 들면 n만 남겨놓고 나머지 것들을 다 양쪽으로 옮겨놔야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가끔씩 존재하거든. 그런 것들을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지? 한번 해볼까? 다시 나가. 이런 거 같은 거 지금 뭐냐? 그 다음 페이지 11번에 있는 25번 문제 한번 봐볼래? 이건 너무 간단하잖아. 그치? 모든 자연수 수열 an이 저걸 만족한대. 그러면은 극한값 an을 구하라. 그러면 양변을 다 극한을 취해주면은 끝나는 거야 그냥.
그렇지 않냐? 네. 양변의 극한을 취해주면 다 끝나는 거야. 그러면은 그냥 3이지? 그래서 A, 리미트 A에는 3이다. 이거고. 자, 1-5번 여기 제일 중요하다. 오늘 배운 것, 오늘 우리가 수업을 해야 되는 것 중에서는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을 것 같아. 자, 수열의 등비 수열의 수렴과 관계. 요게 오늘의 아주 하이라이트가 될 건데 봅시다. 등비 수열이 있어. 등비 수열. 우리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그려보자. A에는 자, A 곱하기 R에 N-1 이렇게 돼 있지. 이때 A는 초항, R은 공기. 요거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자, 이때 등비 수열이 내가 수렴할 조건, 발산할 조건 요런 것들이야. 자, 이거는 자, 두 가지를 한꺼번에 생각해. 근데 일단 애들 다 생각하면 요것만 생각해. 공비만 갖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공비만 갖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공비만 생각하면 보통 된다. 보통 돼. 그런데 만약에 어떤 초항이라는 게 이미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 초항이라는 게 이미 주어지는 경우를 조금 생각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지. 자, 일단 봐봐. R이 1보다 크면, 자, 공비가 1보다 크면 걔는 뭐가 되겠니? R이 1보다 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산이야. 무조건 발산이야. 자, 초항이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계속 1보다 큰 수를 계속 곱해준다고 생각해. 2. 그럼 당연히 커지겠지, 숫자가. 그럼 얘는 무조건 발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만약에 R이 1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니? 계속 똑같잖아. 그럼 뭐야? 계속 똑같으면 뭐야? 수렴하는 거지, 수렴. 얘는 무조건 수렴이야, 얘는 또. 얘는 또 무조건 수렴이 돼버려. 그지? 자, 다음. 자, R이 예를 들어서 1과 -1 사이에 있다. 이러면 응? 수렴하겠지. 무조건 점점 0을 향해 가는 수열이 될 거야. 어느 정도 이해가니? 자, 세 번째 마지막에 이제 -1인 경우, R이 -1인 경우에 얘는 뭐니? 알겠어. 응? 1이면요? 진동이야, 얘는 무조건 진동. 그래서 뭐 A 값에 따라 왔다 갔다 계속 하겠지. 자, 이거 R이 -1보다도 작은 경우, 얘도 진동하면서 점점 커지면서 진동하는, 그치? 얘도 진동이야. 따라서 얘네 둘은 또 발산이 돼. 자,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 요거야. 핵심적인 건 요건데, 근데 가끔씩 조금 사람 말을 꼬아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은 이 A. 초항이 만약 0이면 어떡할래? 초항이 0이면 초항이 0이면 어떠한 경우에도 수렴이야. 초항이 0이면 어떠한 경우에도 수렴이고, 등비 수열이 그냥 이 초항이 그냥 1인 경우, 초항이 1인 경우에 수렴하는 조건은 그래서 얘네야. 요것을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 어떤 등비 수열이 수렴할 조건은 R이 -1보다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고, 이게 바로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A라는 게 0이면 그냥 어떠한 경우에 수렴하겠지. 뭐 R이 뭔 상황이 있어. 그냥 0이 될 텐데. 자, 또는 아니지 뭐. 어쨌든 요거 이거나 아니거나 또는 맞겠네. 또는 A가 0이면은 완전히 수렴하게 됩니다. 요것을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실제로 문제를 봐볼래 한번. 뒤에 11페이지 문제를 쭉 보면은
중요한 것은 보통 어떻게 이것을 그냥 어떤 공비를 구해라라고 하는 문제들도 꽤 많이 있지만 많은 경우에 공비를 구해라라는 문제보다는 R 값의 범위를 내 스스로 니들 스스로 범위를 하나하나 정해가면서 이때는 이렇다 이때는 이렇다 이때는 이렇다 이때는 이렇다 라는 것을 문제를 풀어야 될 경우가 더 많을 거야. 그러니까 뭔가 딱 R의 N 이런 것들이 딱 어떤 문제의 증가 딱 보여지는 순간부터는 R의 범위를 나누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 R의 범위를 가장 먼저 나눠야 한다. 알겠니? 자, 일단은 그러면은 오늘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수업을 했고 요거 문제 사실 되게 많아. 문제 엄청 많거든? 여기 있는 것들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 이제 다음 시간 내일 바로 급수 들어갈 거야. 알았지? 니들 많이 공부해야 된다. 그렇지?